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의 동물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쥐띠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용띠로 또 누군가는 호랑이띠로 세상에 옵니다. 몇 년생이세요? 라는 질문 대신 무슨 띠세요? 라고 묻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나라. 띠는 우리 삶 속에 너무 당연하게 자리 잡아서 정작 우리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12마리였을까요? 왜 소와 호랑이는 있는데 고양이는 없을까요? 그리고 이 순서는 누가 정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수천 년 전 인간이 시간을 이해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띠를 한자로 쓰면 생소입니다. 태어난 해에 해당하는 동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원래 이 동물들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지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해. 한자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글자들은 원래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나누는 체계였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하루를 12개로 나누었습니다. 방향도 12개로 나누었고 1년도 12달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축, 인, 이런 추상적인 글자만으로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보는 동물로 바꾸면 어떨까? 그렇게 12개의 글자에 12마리의 동물이 붙여졌습니다. 띠는 처음부터 동물이었던 게 아닙니다. 시간이 먼저였고 동물은 나중에 붙은 이미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0이었을까요? 1년은 대략 12번의 보름달을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2개월이 되었죠. 하루를 나누는 방법도 12가 편했습니다. 해가 뜨고 정오가 되고 해가 지는 과정을 12단계로 나누면 각각 약 2시간씩.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 12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순환의 숫자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도는 것처럼 12개의 시간이 반복되면서 하루가 되고 12개의 달이 모여 1년이 되었습니다. 12는 완전한 원을 그리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원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12마리였을까요? 사자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왜 쥐와 소, 돼지였을까요? 동물을 선택하는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있는 동물. 누구나 알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둘째, 성격과 행동이 뚜렷한 동물. 그래야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고 이야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셋째, 인간의 모습과 닮은 상징성. 동물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성격, 감정, 운명을 대신하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12마리. 이제 우리는 그들을 하나씩 만나볼 시간입니다. 쥐. 가장 작지만 가장 먼저 시작하는 동물. 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고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습니다. 생존의 기지, 시작의 상징. 모든 순환은 이 작은 존재로부터 출발합니다. 소. 묵묵히 땅을 갈고 인간과 함께 일하는 동물. 소는 인내와 성실의 상징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농경사회에서 소는 곧 생명이었습니다. 호랑이. 숲의 왕, 두려움과 용기를 동시에 품은 동물. 호랑이는 권위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보호자이기도 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악을 물리치는 존재. 사람들은 호랑이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토끼. 빠르지만 조심스럽고 작지만 영리한 동물. 토끼는 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섬세함과 지혜, 그리고 조용한 힘. 소란스럽지 않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존재입니다. 용. 12마리 중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동물. 그런데도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용은 상상이 만든 신성함이었습니다. 권력, 하늘, 비와 물을 다스리는 존재. 인간이 꿈꾸는 완벽함을 담은 동물이었죠. 뱀. 허물을 벗으며 다시 태어나는 동물. 뱀은 재생과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신비로운 존재. 땅 깊은 곳의 비밀을 알고 있는 직관의 동물입니다. 말. 자유롭게 달리는 동물, 이동과 에너지의 상징. 말은 사람을 멀리 데려가 주었고 전쟁에서는 용맹함을, 평화에서는 속도를 주었습니다. 정오를 뜻하는 이 동물은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을 담았습니다. 양. 온순하고 무리를 이루는 동물. 양은 공동체와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다투지 않고 따르는 성격. 부드러움 속에 담긴 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원숭이. 재치와 장난기, 그리고 뛰어난 지능. 원숭이는 인간과 가장 닮은 동물이었습니다.
똑똑하지만 때로는 교활하고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적응하는 능력,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닭, 새벽을 알리는 동물, 시간의 파수꾼. 닭은 질서와 규칙을 상징했습니다.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순간을 알려주는 존재.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울어주는 신뢰의 동물입니다. 개, 충성과 보호, 그리고 헌신. 개는 인간 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한 동물입니다. 집을 지키고 주인을 따르며 변하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는 존재. 의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돼지, 풍요와 마무리를 의미하는 동물. 돼지는 불을 상징하기도 했고 한 해의 끝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풍성하게 먹고 충분히 쉬며 다음 순환을 준비하는 존재.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시작을 기다리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왜 쥐가 첫 번째일까요? 소가 더 크고 호랑이가 더 강한데 왜 작은 쥐가 맨 앞에 섰을까요? 민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하늘의 신이 동물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순서대로 12마리를 뽑겠다. 동물들이 모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는 성실했기에 가장 먼저 출발했고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의 등에 몰래 타고 있던 쥐가 뛰어내려 먼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쥐가 1등, 소가 2등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물론 민담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순서를 외우기 위해서, 기억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12지시는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이야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할머니가, 농부가 모두 함께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12지시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과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기본적인 동물은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대부분 같지만 일본에서는 양 대신 염소를 쓰기도 하고 돼지 대신 멧돼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12마리는 단순히 띠로만 쓰인 게 아닙니다. 한국의 고분과 사찰에 가보면 12지 신상이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죽은 이를 지키는 수호신이었습니다. 12개의 방향에서 영혼을 보호하는 존재. 민속 신앙 속에서도 12지신은 살아 있었습니다. 집터를 잡을 때, 농사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12지신의 방향과 시간을 고려했습니다.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삶과 죽음,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는 틀이었던 겁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12띠는 어떤 의미일까요? 과학이 발달하고 시계가 정확해진 시대. 더 이상 12지신으로 시간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무슨 띠세요? 운세를 보고 궁합을 따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띠가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로 자신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호랑이 띠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지 태어난 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 있고 당당한 성격을 떠올립니다. 혹은 나는 토끼띠라 조심스러운 편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띠는 우리에게 정체성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인간은 자신을 상징으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12띠가 수천 년을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띠는 미래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시간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복잡한 우주를 12개의 이미지로 나누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했던 사람들. 쥐처럼 작지만 기지 있게 살아가는 사람, 소처럼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용처럼 꿈을 좇는 사람. 우리는 여전히 그 이야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띠는 어떤 이야기를 닮아 있을까요? 그것이 정답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수천 년 전 누군가가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이 작은 체계가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12마리의 동물. 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시간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띠와 그 이야기 들려주세요.